사용 용도와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재테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돈 마련 시점을 나눠서 차례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목돈이라면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저는 유럽 국가 중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럽 국가 치고 물가도 싼 편이어서 부담도 덜하고 깔끔하면서도 서유럽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머니 라이프스타일 고민 해결 뭐라고 해 MC 이지윤입니다. 금리는 그래 금융 재테크 관련 고민부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고민까지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해결해주는 뭐라고 해. 오늘의 이슈는 7, 8월 한여름 무더위와 함께 매년 찾아오는 즐거운 휴가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휴가철 이슈와 관련한 라이프스타일 및 재테크에 대한 꿀팁들을 전수받기 위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G제일은행 이민석 팀장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쏘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 8월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약 90%나 된다고 하는데요. 항상 이 기간에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휴가를 아주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요즘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태국 여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여행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여름 휴가 계획으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요즘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자연 경관들을 구경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한 달 살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휴가의 의미가 단순 휴식에서 정말로 힐링이 될 수 있는 진짜 휴식으로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반복되는 일상을 떠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서 느긋하게 자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며칠 휴가 정도로는 정말 제대로 쉬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힐링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한 달 살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가 아닌 해외로 한 달 살기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라 환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숙소는 어떻게 예약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을 듣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긴 휴가를 떠나기 위해 드는 비용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요즘 유행한다고 말씀하신 한 달 살기를 위해서는 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 이를 위한 재테크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달 살기를 위한 목돈 마련과 관련된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 달 살기와 관련된 SC제일은행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행 준비를 할 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저도 여행 준비를 할 때마다 뭘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쏘이님은 여행 전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저한테 여행 준비는 크게 4단계로 있는데 항공권, 그다음에 짐 싸기, 여행 현지 계획 짜기, 그다음 환전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4가지 과정만 잘 거쳐도 여행 준비의 90%는 끝나는 것 같아요. 우선 항공권의 경우 요즘 어플이 너무 잘 나와서 어플로도 쉽게 항공권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어플을 쓰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저만 몰래 쓰려고 했는데 농담이고요. 저는 스카이 스캐너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나라를 일자별로 검색해 보면서 더 저렴한 가격대를 찾아서 예약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공권을 예약하고 나서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비자가 필요한 나라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몽골이 있는데 요즘에 여름에 몽골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비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지금이 아직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24시간 전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 등을 받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카이 스캐너, 비자, PCR 검사. 네, 하나하나 외우시는 건가요? 이번 여행에는 쏘이님하고 똑같이 한번 준비해 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짐 싸는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여행 가는 국가의 계절에 맞는 의류를 또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더운 나라여도 에어컨이 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얇은 가디건 하나 정도는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전압이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압기까지 꼭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또 챙길 게 가디건과 변압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혹시 저도 보내주시나요? 네, 두 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숙소와 맛집이 있잖아요. 요즘 워낙 어플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시내가 가까우면서 리뷰가 또 좋은 곳을 선택해서 예약하는 편이에요. 혹시 직접 사용하시는 어플도 알려줄 수 있나요? 어플 이름은 부킹닷컴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시내와의 거리, 가격, 총 평점 등을 다 필터링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맛집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글맵에 미리 북마크를 해놓으면 동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환전에 대한 꿀팁도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환전은 미리 해두면 좋은데 달러나 유로는 워낙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환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몽골이나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현지 화폐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나 유로로 미리 환전을 한 후에 현지 국가에서 한 번 더 환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커뮤니티나 카페에 가입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유럽 여행의 유랑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정보 습득을 한 후에 여행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 달 살기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해요. 동남아면 그래도 저렴하게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동남아의 범위가 넓은 편이라 국가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을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베트남은 편도로 10만 원대 갈 수가 있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현지에서도 사용하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숙소는 하루 10,000원에서 15,000원만 있어도 좋은 호텔에 묵을 수가 있고요. 도미토리 같은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호스텔에 묵으실 계획이라면 3,000원에서 8,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사도 메뉴당 5,000원이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베트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외 추가 옵션이나 다양한 액티비티나 레저 활동을 한다고 해도 한 달 300만 원이면 베트남 한 달 살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동남아인데도 한 달 살기 비용이 비싼 나라가 있을까요? 네, 있는데요. 바로 싱가포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숙박 가격만 해도 1박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싱가포르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보다 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 달 살기에 좋은 숙소를 선정하는 꿀팁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있어야 할 곳이 숙소이기 때문에 숙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아무래도 낯선 국가를 여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내 중심에서 숙소를 잡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숙소를 도심에 위치한 곳에 잡았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할 때 위생 부분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는 게 좋아요. 반대로 감수할 수 있는 부분도 적어보면서 숙소를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숙박 어플을 통해서 숙박객의 리뷰를 참고해서 숙소를 정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월별 한 달 살기에 좋은 국외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국외는 조지아를 한 달 살기 국가로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물가는 저렴한데 자연은 스위스급이어서 힐링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조지아는 터키 바로 옆에 있는 국가로 7, 8월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조지아로 떠나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한 군데 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저는 유럽 국가 중에 포르투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럽 국가 치고 물가도 싼 편이어서 부담도 덜하고 깔끔하면서도 서유럽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유럽과 구분되는 포르투갈만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이민석 팀장님께 한 달 살기를 위한 목돈을 만드는 꿀팁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필요한 목돈을 만드는 재테크 방법이 궁금해요. 네, 목돈 만들기는 나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해 월 얼마씩 저축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을 파악한 뒤 사용 용도와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재테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돈 마련 시점을 단기, 중기, 장기 자금으로 나눠서 차례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요?
저는 목돈이라면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잘 듣고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단기 자금은 유동성이 가능한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적금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은 생활비 통장으로 금리보다는 수수료 면제 등 나에게 맞는 혜택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저는 단기 재테크만 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중기는 투자 상품을 권장드립니다. 적립식 펀드 및 ETF 상품 등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자금과 공격적으로 운영할 자금을 구분하여 자산별 국가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하면서 점검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 관점을 안내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 10년 이상 장기 투자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노후 자금 활용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비과세 요건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희님 눈빛이 굉장히 지금 초롱초롱해지셨어요. 너무 티났나요? 평소 재테크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중장기 관점으로도 목돈 마련을 고민해봐야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녀서 돈을 오래 묶어둘 수 없는데 추천해 주실 재테크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제 얘기인데요. 오늘 질문이 소희님을 위한 맞춤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의 확보입니다. 따라서 여행 경비라는 목적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면 만기가 정해져 있는 예금, CP 등 구조가 짜여져 있는 파생 상품보다는 투자 기간에 제한이 없는 펀드나 ETF를 활용한 재테크가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맞아요.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경우 변동성이 적은 채권 펀드나 다각화된 자산으로 변동성을 줄인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 상품이 부담스럽다면 적금 등의 저축 상품을 만기 기간을 달리하여 예를 들면 6개월, 1년, 2년 등 나눠서 불입을 권유드립니다. 또 만기 기간에 따라 목돈 마련 후 자금 계획에 따라 만기 자금을 사용하거나 만기 자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등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어려우신가요? 저도 문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환전과 관련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행 전 언제 환전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여행 시기가 다가와 급하게 환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율의 추이를 판단하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환전하게 되어 낮은 환율로 환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여행 갈 국가의 통화로 계좌를 개설해서 미리미리 환전해서 통장에 넣어두시면 손쉽게 거래할 수 있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일종의 환전 재테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또 해당 국가의 통화를 계좌로 개설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환전에 이체할 경우 전시나 매입률을 적용되어 각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율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전이라고 하면 환전 우대율만 생각하시는데요. 은행마다 고객의 거래 가능한 환율이 실시간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더욱 저렴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민석 팀장님 그리고 소희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런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리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행 관련된 꿀팁도 제공해드리고 재테크 꿀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덕분에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융 재테크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SC제일은행 SNS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을 남겨주세요. 네, 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